교육학 전공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이북,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제공사입니다. 이러한 앱스코어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교육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Education Source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ducation Sourc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교육학 분야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해외 학술 원문,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1,400종 이상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아마 교육학 학술 자료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에릭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에릭에 색인되어 있는 500종 이상의 원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듀케이션 소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동영상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교육 관련 분야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언어, 특수교육 등 특화교육 분야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 과학, 수학, 물리, 음악 등 각 주제 분야별 교육 관련 학술 출판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되는 원문의 수 또는 피어 리뷰된 저널의 수 또는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저널의 수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 수치는 우측에 보이시는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에듀케이션 소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소스는 가장 상위 버전이 얼티메이트 버전도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에듀케이션 소스를 구독할 수도 있고 또는 에듀케이션 소스 얼티메이트를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전에 따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저널 수의 수치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해당 표를 통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버전으로 선택하시면 해당 버전에 맞게 페이지 내용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어떤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듀케이션 소스 버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표를 참고해 보면 1189건의 풀텍스트 저널과 매거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저널과 어떤 매거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자세한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있는 타이틀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버전에서 부분에서 엑셀 또는 HTML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떤 데이터 유형인지 데이터명과 또는 출판사 그리고 색인이 되어 있는 날짜 풀텍스트 제공되는 날짜 혹시 딜레이가 있는지 또는 피어 리뷰된 저널인지 어디서 발행된 저널인지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듀케이션 소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는 어떤 저널들을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나는 교육학 분야의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는데 그 저널은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을 통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저희 학교가 어떤 버전을 이용 중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해당 부분 관련하여 제가 데이터베이스 소개 후에 접속 방법 안내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학술 저널의 몇 가지 표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그 학문 분야를 대표하는 저널들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소스, 교육학 분야에서도 당연히 교육학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학술 저널들이 있겠죠. 그 저널들의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에듀케이션 소스의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저널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널들의 원문을 엠바고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교육 종료 후에 여러분들이 공유해 드리는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한 저널 표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는 교육학 분야의 전반적인 교육학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해당 슬라이드 내용을 통해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앱스코어에서는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교육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다양한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450여 종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50여 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 바로 왼쪽 상단에 보이는 앱스코스트라고 불리는 명칭으로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에듀케이션 소스도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접속하는지,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어떤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 두 번째, 로그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까지 마치신 상태에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보시면 도서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단 메뉴바에는 기관마다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자료 검색 또는 탐색 또는 자료 탐색 또는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메뉴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메뉴를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위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도서관 또는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목록에서 Education Source를 찾아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 Education Source인지 또는 Education Source Ultimate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통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버전을 구독하고 있구나 확인해 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접속 방법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관마다 메뉴 구성도 다르고 메뉴 명칭도 다른데요. 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잘 찾지 못하겠다, 어떻게 접속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두 분만 채팅창에 기관명 남겨주시면 함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별도로 기관명 남겨주신 분들이 안 계셔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검색 및 탐색을 실시할 수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속을 하시면 검색 옆에 내가 클릭한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나타나게 되며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Education Source Ultimate 버전으로 데모 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메이트 버전은 에듀케이션 소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장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소스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일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의 결과 수치보다 약간은 더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원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는 보다 더 적은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양의 이런 차이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메일 화면 중앙에 있는 기본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과제나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음, 학업 성취도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원하시는 키워드를 간단하게 기본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국내가 아닌 국외,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해외 학술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문으로 검색을 했을 때보다 더 적합한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영문으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한국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라고 검색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자료는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영문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믹 퍼포먼스라고 또는 어치브먼트라고 검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카데믹 퍼포먼스라고 검색했을 때는 얼티메이트 버전 기준으로 95,438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제목에는 노란색으로 매칭되는 키워드가 또는 출판사항이나 초록 주제어에서는 볼드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간략하게 어떤 자료 유형인지, 제목은 무엇인지, 출판사, 저자, 어떤 저널, 언제 출판된 부분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록과 주제어가 제공이 됩니다. 초록과 주제어는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최대 50개까지 결과를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검색 결과를 해당 버튼을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결과를 정렬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설명 페이지 상세 정보 내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뭐 대체 제목 또는 저자의 이메일이나 소속 기관 또는 문서 유형, 저자 제공 키워드나 또는 주제어 또는 초록도 2개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에 다른 언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자의 소속 기관 ISSN DOI와 함께 경우에 따라 가장 하단에서 원문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이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일 화면으로 돌아가서
검색창 우측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셨던 기본 검색창, 하나의 검색창과는 달리 세 개의 검색창이 제공되며 왼쪽에는 AND라는 부분도 보이고 또는 오른쪽에는 모든 필드라는 부분도 보이고 또 가장 하단에는 필터라는 부분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세 검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략한 키워드를 통해서 학술 자료를 기본 검색만으로도 탐색을 해볼 수 있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학업 성취도 또는 아카데믹 퍼포먼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9만 건 정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자료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찾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세 검색을 활용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상세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 기본 검색을 살펴보시면 기본 검색은 정말 간단하게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카데믹 퍼포먼스라고 검색했을 때는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주제어나 제목이나 초록이나 어떤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는 반면 상세 검색에서는 필드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카데미 퍼포먼스라는 키워드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초록에서만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거나 또는 제목에서만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목으로 제한을 해서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믹 퍼포먼스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되는 검색 결과로 검색을 수행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29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요.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제목에 꼭 이 아카데믹 퍼포먼스가 포함되어 있는 적합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내가 원하는 키워드,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가 특정 필드에서만 포함이 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보거나 또는 특정 저널을 찾을 때는 ISSN으로 선택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논문 이름으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또는 경우에 따라 출판사로 또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드 코드를 적합하게 활용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보다 더 빠르게 탐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든 필드는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검색에서 필드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필드 코드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필드 코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검색, 기본 검색 또는 상세 검색 창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봤던 제목에서만 검색하는 필드 코드는 대문자 TI였죠. TI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예를 들어 음, Alt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Alt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검색 결과만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검색에서 필드를 직접 선택하시거나 또는 두 개의 알파벳을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수행해도 동일한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 필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개 이상의 키워드를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 나는 학업 성취도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특히 이러닝, 온라인 학습에서 학업 성취도는 어떤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기본 검색 우리가 방금 보았던 기본 검색창을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 온라인 러닝이나 이러닝을 검색하신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학업 성취도
아카데미 어치브먼트나 아카데미 퍼포먼스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상세 검색을 활용하시면 두 개의 키워드를 각각의 검색창에 입력해서 한 번에 검색을 수행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해 주실 사항은 두 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꼭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 연산자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술 자료를 많이 검색해 보신 분들은 불리한 연산자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요. and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앤드 디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디프레션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한번 검색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온라인 학습과 그리고 학업 성취도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첫 번째 검색창에 온라인, 온라인 러닝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and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아카데미 퍼포먼스라고 입력을 하시고 첫 번째 창에 온라인 러닝, 두 번째 창에 아카데미 퍼포먼스 그런 다음 and를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교집합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3,200건 정도로 온라인 러닝만 검색했을 때보다 더 적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온라인 러닝, 아카데미 퍼포먼스, 온라인 러닝, 아카데미 퍼포먼스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러닝만 검색한 상태에서 검색 결과는 몇 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합했을 때는 3,200건 정도, 온라인 러닝만 검색했을 때는 96,000건. 검색 범위가 확 좁혀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나요? 따라서 엔드 연산자는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연산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 연산자는 e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며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동의어,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어떤 저자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저자는 SNS 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같은 다른 동의어 유의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른 동의어 유의어로 사용한 자료까지 함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5월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시면 5월 연산자로 나열한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된 자료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화면에서 한번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업 성취도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저자는 아카데미 어치브먼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아카데믹 퍼포먼스라는 키워드를 쓸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타이핑을 하다 보니 계속 오타가 나네요. 따라서 첫 번째 창에 아카데믹 퍼포먼스, 두 번째 창에 5월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검색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된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오타를 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퍼포먼스 따로 또는 아카데미 퍼포먼스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떨어진 검색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시면 정확하게 아카데미 퍼포먼스, 아카데미 어치브먼트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되는 검색 결과만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 연산자는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두 개의 검색어 중 한 개는 포함되지만 한 개는 제외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유튜브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고 싶다. 그럴 경우 소셜미디어 not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러닝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나는 대학생은 제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e-learning, not university student 또는 college student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대학생은 제외된 e-learning 관련된 자료가 쭉 나타나겠죠. 따라서 and or not 연산자를 상세 검색에서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자료를 한 번에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유용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연어 검색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AI 한 번쯤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방금 학술 자료를 탐색했던 것처럼 키워드 하나로 검색을 하거나 또는 상세 검색에서 and or not 또는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수행하곤 하시나요? 아니시죠? 저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할 때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또는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은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을 수행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또는 질문 형태로 AI한테 질문하듯이 동일하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자연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어 검색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기본 검색창 하단에 보시면 자연어 토글이 보이게 됩니다. 키워드나 불련 연산자를 조합하거나 또는 필드 코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또는 질문 형태로 검색을 하실 때는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를 하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 학습과 학업 성취도 관련 자료를 찾아줘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한 결과 한 14,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검색 결과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디스턴스 러닝, 아카데미 퍼포먼스, 디스턴스 러닝, 아카데미 어치브먼트, 온라인 에듀케이션,
온라인 디스턴스 러닝, 에듀케이션 이러닝, 아카데미 어치브먼트. 적합하게 잘 자료를 찾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 쿼리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면 AI가 해당 질문에 대해서 만들어준 쿼리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and or not 불련 연산자를 조합해서 온라인 학습은 온라인 교육, 원격 학습, 이러닝으로 동의어 유효를 나열해서 쿼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학업 성과, 학습 성과, 교육 효과와 같은 키워드를 나열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질문을 했더니 AI가 똑똑하게 한국어와 함께 영문 쿼리도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서 기본 검색을 소개해 드릴 때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한국어 자료가 적합하게 없는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나타나지만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 적합한 자료를 잘 찾아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나는 영문 검색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또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2개 이상인데 상세 검색으로 검색을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다. 빠르게 자료를 찾고 싶다. 그럴 경우에 자연어 검색에서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와 영문으로 동시에 쿼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영문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당연히 영문 쿼리만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검색, 상세 검색, 자연어 검색을 활용해 보았다면 검색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하단에서 원문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용된 수치를 확인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AI가 요약해주는 AI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PDF 전문 이용하기 버튼만 제공이 되거나 또는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PDF와 온라인 전문 보기 2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PDF는 말 그대로 PDF 포맷, PDF 형식으로 제공되는 버전이며 저널 또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PDF 포맷 그대로의 원문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 또는 다운로드에 적합한 버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온라인 전문 보기는 무엇이냐?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은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았던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이 다른 것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텍스트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읽어볼 수 있는 버전이며 경우에 따라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논문의 원문 전체 내용이 2단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사실 원만하게 읽기에는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럴 때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단 구분 없이 전체 텍스트를 읽어볼 수 있으며 목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목차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절트 또는 아웃컴과 같이 내가 원하는 목차 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목차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에 상단에 보이시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번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를 이동한 다음에 번역을 한국어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자동 번역으로 이루어지고요.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즉슨 텍스트가 HTML 버전이기 때문에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번역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논문의 전체 내용이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목차로 빠르게 해당 부분을 이동하거나 또는 번역 기능을 활용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확인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 전문 보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기능을 이용이 어렵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당 논문은 인용됨 수치가 없는데 해당 논문은 116건 인용됨이라는 수치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제 이 논문은 116건의 논문이 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됨을 클릭하시면 어떤 116건의 논문들이 해당 논문을 인용했는지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하이퍼링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논문의 상세 정보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AI 인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AI가 실제 논문의 풀 텍스트를 직접 참조하여 2개에서 5개 정도의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이 어떤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AI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인사이트와 인용된 수치는 해당 버튼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보시면 2개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책갈피 아이콘으로 북마크의 항목을 빠르게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개인화된 옵션이므로 이 개인화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용은 해당 사항에 대한 레퍼런스, 참고문헌 작성을 위한 인용 사항을 텍스트 또는 서재 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면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인용을 클릭하시면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참고문헌 스타일,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밴쿠버 등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스타일에 맞게 텍스트가 변경이 되고 변경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서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엔드노트나 레프웍스와 같은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RIS 형식으로 인용사항을 반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용 다음으로 프로젝트 추가는 북마크는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이라면 프로젝트는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된 항목을 해당 폴더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북마크와 프로젝트는 모두 마이앱스코라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셨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면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시고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계정 생성 완료하신 후에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마다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면 북마크와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장한 항목은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와 북마크 등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며 이메일로 공유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이메일로 한 번에 전송을 할 수 있으며 원문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파일로 원문도 함께 첨부가 되어서 전송이 됩니다. 다운로드는 메타데이터를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시거나 또는 원문을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PDF나 온라인 전문보기 2가지 버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에서도 PDF와 HTML 2가지 버전 중 한 가지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며 PDF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PDF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